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구 동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선임 코디네이터 차남돌입니다. 저희 중구 동산동 양영시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4년째를 맞았으며 현재 중구청으로부터 대구YM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월부터 7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2시부터 4시 인문예술 콜라보 강연을 유튜브 생중계로 준비하였습니다. 5월에 인성기념사업회 이채원 회장님을 모시고 1930년대 대구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첫 강연이 있었으며 7월 19일에는 영남대 건축학과 이우준 교수님을 모시고 근대와 한옥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연은 김정자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님을 모시고 도시생으로 만나는 문화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강연을 해주실 김정자 강사님은 문화해설사 디자이너시고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대구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며 대구의 문화를 대내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이 열리는 이곳 옛 구암소원은 달성서씨 문중에서 2020년 중구청에 기부 체납을 해주셔서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으며 내년쯤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옥스테이가 조성이 되면 올해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뜻깊은 장소여서 소개를 올립니다. 도시재생으로 만나는 문화마을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참 많이 기대를 갖고 기대가 되는데요. 김정자 강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접 이렇게 뵙고 싶은데 화면으로나마 이 뜨거운 여름에 만날 수 있어 너무 반갑습니다. 자, 도시는 항상 변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융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창하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흥망성쇠의 이치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게 이치에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도시의 생명력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제목을 갖고 왔어요. 도시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죠. 우리 인간과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배경이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고암서원입니다. 옛 고암서원, 1996년 옮기기 이전에 있었던 아주 괜찮은 명당이에요. 이 명당에서 이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더욱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자, 제가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부제목으로 도시재생으로 만나는 문화마을, 문화가 들어가고 예술이 들어가고 어떤 우리가 콜라보를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이 골목은 인문학의 1번지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스토리텔링의 1번지이기도 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 사람이 중심이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자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대구를 열심히 알리고 있는, 특히 이제 우리 대구가 관광의 도시로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곳 중구에 있는 건대 골목이죠. 이 골목을 함께 열심히 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목차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 왜 필요한가?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우리 동네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안겨주었는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대구를 여행해 보셨나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 대구에 내가 대구 사람인데 내가 대구에 평생 살았는데 대구를 굳이 여행할 필요가 있나요? 여행이란 용어에 대해서 조금 남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은 우리 고담대구 아니에요? 이 말이 가장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하니까 데프리카라는 말을 또 많이 해요. 대구는 막창의 도시 아닌가요?
그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은 대구는 사과의 도시이기도 하고 미인의 고장이기도 하지 않나요? 이런 말도 나와요. 가끔은 대구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화끈하더라. 근데 때로는 보수적이기도 하고 배타적이기도 하고 대구 사람들이 뚝심과 의리는 강조를 하는데 어떤 때는 불친절하기도 하더라.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설사 일을 하고 보니까 이 대구란 도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란 도시는 전쟁이 대구를 성장하고 발전시켰다. 저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조선시대 때 경주나 상주나 안동 이보다 훨씬 작았던 이 도시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고 그리고 병자호란 이러면서 경상감령이 대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행정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는 최후의 어떤 방어선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 6.25 때는 피난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쟁 때 다 죽어가기만 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발전이 되고 성장한 도시가 바로 대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골목에서 만난 어떤 분은 우리 골목이 없으면 이 영남권에 있는 대구 경북에 공장이 다 멈춰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북성로에 공구골목이 있습니다. 이 공구골목에 가보니까 작은 볼트, 너트부터 베어링까지 어떤 기계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이 여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빨리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산업화로 가는 그 중심에 대구에 북성로가 있었고 이 북성로는 지금도 근대 골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성로 그 옆에서 또 만난 다른 사람은 만약에 양령시가 없고 서문시장이 없었다면 대구에서 글로벌 삼성이 시작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호암 이병철 회장은 양령시장이 있었고 서문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경부선 대구역이 있었다는 거죠. 1905년 1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물류도 있고 그 다음에 400년 된 이 시장들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글로벌 삼성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와서 2020년 8월 22일에 제가 중앙지에 이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착합니다. 나가지 마라 하니까 밖에 나가지를 않고 또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잘 쓰고 그냥 집에만 있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굉장히 제가 울컥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대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에 약간은 우리가 짚어보면서 거장 건축가 크리스토프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프 알렉산드라는 건축가는 이분이 최초로 이야기했던 게 도시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란 말이 나왔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분이 안타깝게도 올해 3월에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크리스토프 알렉산드의 이름을 걸고 200여 군데의 그야말로 명품 건축물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왜 도시재생이라는 게 필요한지, 도시재생은 인구가 확장이 되다가 감소를 하고 산업의 구조가 계속 변화해 나가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무분별하게 확장을 해가고 그리고 가끔은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서가 보면 주거 환경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쇠퇴화되어 가는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켜서 도시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하고 또한 새로운 걸 창출해내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걸 우리는 도시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 성장만 거듭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이 피폐함 속에 내가 정신적인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이때 예술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음악회도 가고 싶고 전시회도 가보고 싶고 어떤 또 다른 공연도 보고 싶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이 탄생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필요성이 제가 한 번 더 적어뒀는데 성장의 시대에서 이제는 재생의 지대로 바뀌고 그전에는 그저 건물이 올라가는 개발 중심이었다면 개발 중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온 흔적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흔적을 찾아가는 거, 우리 삶의 흔적을 찾아가는 걸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되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와 문화와 사람을 이어주게 되고 결국은 역사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수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지만 추억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또 자주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밝은 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중구에는 스마트 그늘막이 있습니다. 15군데 정도가 있는데 대구광역시가 또 지향하는 게 스마트 시티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무심코 이 그늘막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잠시 신호등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그늘막에서 한 번 더 눈을 떠보니까 구정의 홍보물이 전부 다 홍보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이 기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LED 패널로 해가지고 교통약자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고 잠시 의자에 빼서 의자에 앉아서 갈 수도 있고 너무나 신호등 앞에 만들어 놓은 그늘막이 편리함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도시재생의 한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도시재생을 처음에 열심히 할 때는 주로 스토리텔링 위주로 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눈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감성을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시민이 즐거운 감성 경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재생을 넘어서 도시 디자인으로 가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길에서 집만 나서면 만날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이나 이 가로 판매대라든지 가로등 벤치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도시공원, 도로나 광장,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경찰서, 우체국, 각 복지시설,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 도로안내 표지, 정거장에 있는 표지, 지하철의 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아주 예쁘게 디자인이 돼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 같지만 전국에서 이런 디자인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지자체도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도시로 중심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 자체가 시민이 즐거운 감성 경관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비전은 멋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상은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스마트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이제 큰 조형물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딱 보이는 게 여러분들 북성로에 보기만 해도 이 몽키나 망치나 스패너나 이런 것들이 여기는 공구골목이구나 아실까요? 그리고 안경이 있죠.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85%를 바로 삼공단 쪽에 있는 안경 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4대 안경테 생산하는 데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중구의 건대골목, 또 5코스 쪽에 들어가는 남산동에 가면 자동차 부품 골목이 있습니다. 중구는 1000개의 골목, 1000개의 스토리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골목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란길이에요. 수성구 드란길에 가면 이렇게 포크로 스테이크를 찍는 듯한 이 조형물도 입구에 딱 들어서면 아, 여기는 뭔가 먹는 곳이 있구나, 먹을 곳이 있구나. 식당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대형 식당들이 몰려있는 데는 이곳밖에 없다 할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한 조형물이 잘 또 전시를 해뒀습니다. 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념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럼 이 대구란 도시, 지금 제가 250만의 대구다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235만을 조금 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거나 그래도 200만의 도시에 팔공산이 있고 비설산이 있습니다. 도심에는 신천이 흐르고 경상 감릉에서 봤을 때 대구의 진산이라고 불리는 앞산이 있고 여러분들이 1시간 이내에 강을 만날 수가 있고 금호강, 낙동강 그리고 산을 만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1000m 넘는 봉우리를 5군데나 갖고 있는 이런 도시가 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힐링의 장소로 다가갈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대구입니다. 이 신천도 2025년이면 실개천이 흐르고 지금도 천연기념물 335 수달이 살고 있는데 335 수달이 살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멋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데 앞으로는 좀 더 머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신천이죠. 만약에 도심 한복판에 신천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삭막한 이런 모습의 도시를 보여줄 겁니다. 팔공산이 있고 비설산이 있고 그리고 대구에는 신천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시 중구로 들어오면 길이에요, 길. 그냥 여기를 뚜벅뚜벅 걷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사유를 할 수가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잊어버렸던 어떤 이 공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가오는 게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혼자서 뚜벅뚜벅 걷다 보면 내 개인의 사유 능력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내가 예전에 만났던 만남도, 인연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길 위에 있다. 예,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꼭 와닿는 데가 바로 우리 건대골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관광이 시작된 게 바로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업성이 만약에 깨어난다면 이 업성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한쪽의 성벽이라고도 남아있다면 역사는 가정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다른 상상력으로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동성로라는, 서성로라는, 남성로라는, 북성로라는 새로운 신장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100년 전만 해도 동쪽 성벽이 있었구나. 여기에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구나. 이게 제국주의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지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성로에 가시면 가로등이 있어요. 이 가로등의 높이도 3.8m입니다. 근데 이 가로등의 높이 3.8m가 뭘 의미를 하지? 대구 업성의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바로 이런 방패 모양의 업성을 만들어뒀어요. 그게 전부 동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동서남북으로 4군데의 큰 성문이 있었고 장대도 있었고 작은 소문, 서소문도 있었고 동소문도 있었고 아, 이게 예전에 있었던 대구 업성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도시재생으로 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 모아놓은 보물창고입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틈새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흔적을 모아놓은 보물창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건대골목 안에 수십 군데의 문화재가 있고 20명 이상들의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교과서에만 봤던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본다는 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이 보물창고인데 우리는 성벽에 동서남북으로 그냥 표지석만 여기는 진동문이 있었구나. 여기는 달서문이 있었구나. 영남제일관이 있었구나. 또 공복문이 있었구나. 이렇게 표지석만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만들어 뒀습니다. 대구 업성 주변을 해서 5개의 코스인데 이 5개의 코스 중에 저희들이 오늘 이 코스 쪽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에는 골목이 많아요. 골목이. 자, 2000년 전에 토성 헐길을 밟아봤습니다. 바로 달성 토성입니다. 1424년 서침 선생님께서 나라에 바쳤던 토성이 있어요. 그리고 400년 넘은 시장이 있습니다. 칼국수집만 해도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죠. 대구가 또 밀가루 소비량이 엄청난 도시예요. 40년 된 옛날 다방에서 우리는 쌍화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진골목에 가니까 보약 한 잔에 해당되는 쌍화차가 있습니다. 청춘의 열기를 후끈한 동성로가 있어요. 그리고 옛 가수의 목소리가 흐르는 낡은 골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골목만 조금 봐도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부 여기에 고스란히 모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해설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이런 도시가 여기만 봐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대구 시민의 노래를 지은 백기만 선생님, 천재화가 1912년 9월 28일에 이인성 선생님, 그리고 1922년 5월 8일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셨던 최연소 추기경님, 47살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1932년 12월 4일에 대한민국의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42년 1월 9일에는 또 글로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또 10년 더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분들이 대구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예술계에, 종교계에, 경제계에, 정치계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스라는 게 청라언덕에서 출발을 하고 이 청라언덕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려오면 양령시도 있고 구암서원도 있고 동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동산동에 있는 옛 구암서원입니다. 지금은 문화체험관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멋진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명당 자리예요. 특히 이 코스에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동네를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골목이 한국 관광의 별이 되었어요. 역시나 구청에서 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쇠퇴되는 이 흔적들, 그리고 업성이 사라지고 나서 흔적마저도 자꾸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이 마을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탄생을 해서 오늘날의 근대 골목이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깨끗하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이 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우리 집 앞에도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토리가 보통 스토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 문화 벨트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만들어뒀어요. 1919년 만세운동, 이상화 선생님, 양영시 종로, 경상감령, 건대역사관, 향촌문화관, 예술발전소까지 하여튼 이 건대골목 코스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걸 저희들이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씩 다듬어 갔습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재생의 결과라는 거죠. 도시재생의 역사 문화 벨트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도 전국에서 버스가 30대 이상 도착을 했어요. 동산의료원이라고 부르는 달성,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동산의료원 남쪽문에 보면 여기에 벽화를 쫙 만들어 뒀는데 처음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건대로의 여행이라는 아치도 하나 붉은 벽돌로 멋지게 만들어 뒀습니다. 붉은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뒀다 보니까 이것도 100년 전에 어떤 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버스가 오면은 이 관광객들을 여기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이 뒤에 벽에 있는 이 벽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고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밋밋하던 이 벽을 멋지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딱 해발 70m입니다. 해발 70m인데 내가 이 언덕에서 천상의 세계에 온 듯한, 오늘도 이런 날씨예요. 좀 투덥지근하긴 하지만 하늘이 너무나 청명한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산에 갔을 때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림 엽서가 되는 곳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나 아름답죠. 나홀로 나무처럼 우뚝 서 있고 여기는 100년 전의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1994년 건물도 있고 미국식의 집을 잘 보여주는 그들의 정원이 있고 나무들도 전부 100년 전이고 멋진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청라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청라언덕은 밤에도 여러분들이 오시면 낮 못지않게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이 아름답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이 챔리스 주택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많은 드라마를 찍었던 곳이기도 해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교회와 성당의 종탑들이 한꺼번에 보이기도 하는, 흔히 어떻게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마주보고 쌍둥이 형제처럼 참 감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겠죠.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미디어 파사드도 100년 전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파사드로 이렇게 잘 만들어 뒀습니다. 처음 볼 때 우리는 많은 감탄을 했던 곳이에요. 제가 도시대생의 첫 번째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 스위츠 주택, 챔리스 주택, 블레어 주택에 들어가니까 피아노가 있습니다. 사이드 보텀이라는 분이 최초로 가져오신 피아노예요. 이 피아노를 그분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쳤을 때 우리는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샤머니즘 시절에. 겁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귀신통이라고 불렀어요. 선교사님들께서 최초로 자전거를 갖고 왔을 때 안경처럼 동그란 게 있는데 굴러간다고 해서 안경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사과의 도시, 미인의 고장으로 부른 사과나무, 우리 대구의 보호수 1호수가 바로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아있어요. 삼세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시작이었던 박태준 선생님,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초의 동요 가을밤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의 청년 로맨스, 그 로맨스가 담겨있는 게 바로 동무생각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배도 만들어뒀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청라언덕입니다. 박물관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1906년 동산의료원의 최초의 원장이셨던 분이 우리가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목에 뭐가 걸려서 배 아픈 환자가 많을 때 농경국가에서 나뭇가지를 뚝 불어가지고 목에다 쿡쿡 쑤셨는데 배가 안 아프기는커녕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걸렸던 걸 빼내주는 수술을 하셨던 장면입니다. 1900년 그 당시에 산모가 있죠. 임신 중독증에 걸린 굉장히 귀한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스위츠 챔리스 블레어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중구죠. 이 중구에서 외국인 묘지를 미국에서 오신 분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서울의 양화진처럼 넓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그들은 왜 고장에 가지 않고 그들이 태어난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묻혀 계시는지 외국인 묘지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청라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청라언덕에는 100년 전 우리의 젊은이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비폭력 평화운동을 일으켰던 3.1 만세 운동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이 3.1 만세 운동길인 줄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곳이 또한 현진근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가운데서 그때의 기록이나 흔적을 찾아보니까 100년 전에 대구의 학생들이 800명이 서문시장에 집결을 해서 이 길로 지나갔구나. 현진근 선생님께서 집에서 가까운 이곳 3.1 만세 운동길, 이 길에 이 고즈넉한 장소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다시 찾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인문학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3.1 만세 운동길도 마찬가지로 밤에 오면 은은한 LED 조명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 만세 운동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옆에는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교회 담장 허물기 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붉은 벽돌이 있고 그냥 회색의 시멘트 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담장을 허물고 콩돌 기법이라고 해서 작은 요 돌, 요걸로 전부 벽을 만들어 두니까 더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옆에는 나무를 심어서 싱그러움을 주기도 하죠. 이게 다 도시재생의 하나로 다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자, 지금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나무로 된 전봇대가 있죠. 현재도 사용이 되는. 우리에게 어떤 정겨움과 추억을 가져다주는 90계단 길 3.1 만세 운동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드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 교회는 100주년 되는 해에 새로 지은 교회죠. 이 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의 147군데의 교회를 개척한 영남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좀 잘 지어야 되겠죠. 앞에 전면의 모습이 미국 뉴욕에 있는 성 패트릭 성당의 모습을 본떠서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앞에, 건물 앞에 딱 서면 정말로 여기는 와, 내가 유럽에 어디에 와 있는지, 미국에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정도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90계단 길 쭉 내려오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여기에 지금은 또 한 번 더 바뀌었죠. 이 왼쪽 화면보다 태극기를 쭉 저희들이 걸어뒀습니다. 여기도 이 태극기도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관람을 왔던 어떤 분이 3일 만세 운동길인데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제안서가 구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365일 태극기를 휘날리게 두고 이 길을 지나갈 때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결코 자유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사랑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3일 만세 운동길이고 90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모습에서 좀 더 편리하고 완만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안전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길로 만들어 뒀습니다. 자, 90계단 아래에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막 땅을 파고 공사를 많이 했는데 90개의 계단을 내려오면 90개의 연도를 적어 놓은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내려왔을 때 좀 많이 낡은 한옥이 2채가 있었어요. 이 한옥을 구입을 해가지고 옆에 나무를 심고 90개의 연도에는 일어난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애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태어난 날은 왜 안 적어놨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공무원분은 제가 성진한 그 해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쌈지공원의 모습입니다. 자, 요 쌈지공원에도 이렇게 안내소도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 횡단보도하고 이 모습이 그냥 앙상한 어떤 이런 나무들, 이 동네가 계산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개수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동으로 부르고 있죠. 근데 좀 뭔가가 앙상하고 좀 너무 도회적이고 했던 이 도시가 지금은 좀 따뜻하게 공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물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스마트 우리 이제 충전도 길에서 태양을 이용해서 충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 있고 관광 안내소도 있습니다. 네. 차가 여기서 이제 턱도 다 새로 만들었어요. 턱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차가 그리고 또 인도 지나갈 때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011년 우리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을 때 하모니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빛의 조화라는 백남석 그분의 제자입니다. 박영훈 교수님께서 만들어뒀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런 거다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예요. 빛의 조화가 바닥에는 대구 업성의 모습입니다. 업성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이고 위에는 현재의 지명을 쭉 적어뒀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랑비 드라마를 찍었던 곳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되었던 2012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이 드라마를 찍거나 오늘도 제가 촬영이 있다고 들었는데 활용을 폭넓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폭넓어. 맞은편에 있는 이 계산성당입니다. 계산성당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겸손한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또는 어떤 역사적인 장소에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성당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가장 겸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구에서 참 잘한 게 담장 허물기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왠지 소통이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문을 열어주는 이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성당도 담장을 허물기 전에는 정문에 큰 두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회색에 이런
콘크리트로 만든 담장이 있었습니다. 이 담장을 다 허물고 나니까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또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종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담장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어렵죠. 쉽게 또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성당도 담장을 허물면서 이게 모든 게 어떤 공공 디자인이나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전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소중한 건, 중요한 건 뭐예요? 성당이나 제일교회나 그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십 번의 회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탄생한 공간들입니다. 계산성당이에요. 그리고 이 계산성당의 담벼락도 그냥 침침하게 이렇게 낡은 흰색이 때가 묻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계산성당 마당에 천재화가 이인성 감나무가 있습니다. 이 이인성 선생님, 이상화 선생님, 서상돈 선생님, 이분들과 같이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도 지나가고 1919년 만세운동을 할 때 사용되었던, 지금과는 건공감리가 다른, 태극 문양이 다른 진관사에서 발견되었던 태극기, 그리고 이상화 선생님, 서상돈 선생님, 파타일 기법이라고 해서 타일을 일일이 뗐다 붙였다 해서 새로이 계산성당의 담벼락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 오시는 분들이 한번 오시는 게 아니죠. 이번에 오니까 뭔가 이게 좀 달라졌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계산성당입니다. 바닥에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 시가 딱 끝나면 이상화 고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좀 어제 오다 보니까 이상화 고택 옆에 그 담장에 이렇게 무궁화가 한 그루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상화 선생님께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셨을까, 이렇게 무궁화가 피어 있는 걸 보고 조금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한 수가 끝나면 상화고택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바닥도 그냥 흙이 질퍽질퍽하고 이런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으로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을 때 전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화 선생님의 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거기에 나오는 이런 풀들을 심어 뒀습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저희들이 KBS 주말 연속극도 찍고 이상화 고택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금 정비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기 오른쪽에는 그 산부인과 주차장이 있고, 왼쪽에 여기에 파란 지붕이 바로 지금의 계산 예가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상화 선생님의 고택도 기역자형의 이 집이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 1920년대 집이었어요. 자, 여기도 저희들이 입구에 딱 들어서면서 한옥을 2채를 삽니다. 이걸 2채를 사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집들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또한 대구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받아서 이렇게 계산동 예술가들의 집이 탄생을 합니다. 대구란 도시는 토마스 만이란 작가는 1세대가 돈을 벌면 2세대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3세대쯤 가야 예술을 한다고 했는데 1900년 초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1920년대 초에 하늘에 맞닿고자 하는 완전 이런 르네상스 시대를 형성을 합니다. 천재 화가도 있었고 고을 이장희 선생님, 현진근, 그리고 이상화 선생님, 백기만 선생님, 수많은 음악, 미술, 문학했던 박태준이나 현재능 선생님, 이런 분들의 흔적을 저희들이
흑백 사진으로 바로 계산 예술가들의 집에 모셔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 마당은 수없이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박석을 깔고 또 예쁜 꽃들도 있고 이렇게 이상화고택 주변이 확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술가들의 집도 원래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침침한 한옥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바뀌어 있죠. 자, 마당입니다. 네, 이 집이 만약에 사실은 여기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이상화고택, 서산동고택, 그리고 계산 예가자리까지 다 없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여기도 전부 다 1인 1가정 시집갖기 이런 운동도 하고 이 집을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는 서명운동도 하고 돈도 1,000원씩 거두고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석류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장독대가 아름다운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1943년 4월 25일 아침 8시 반에 상화 선생님께서 잠드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1943년 4월 25일 밤 10시에 그 절친이었던 현진건 선생님도 같은 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만약에 책을 날을 만든다면 4월 25일이 되겠죠. 4월 25일. 이 두 분이 잠드신 날입니다. 자, 서상돈 고택입니다. 산은 깊어야 되고 도시는 하나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물이 있어야 명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저희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서상동 고택도 1891년 집이어서 굉장히 집이 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복원을 했는데 이 집 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지어뒀습니다. 국채보상 운동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신 분이 41살부터 60세까지 사셨던 곳이에요. 만약에 이 집이 남겨지지 않았다면, 이런 집을 복원시켜 놓지 않았다면 전국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구로 수학여행을 오지 않을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서양식 건물보다 우리식의 이런 한옥 건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서상돈, 이상화, 이상정, 해산 박기돈 선생님, 이런 분들의 고택, 이런 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진심으로 저도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상동 고택. 그리고 이 고택을 쭉 지나가면서 지금 이쪽에는 대구의 유형문화재를 저희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벽에다가 걸어뒀습니다. 여기도 포토존으로 굉장히 괜찮은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길을 지나가신다면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당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 해설사들, 일당 배가는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건대복을 입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저희들이 또 밥마실 투어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멋진 중국의 해설사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투스타 장군, 만주에 가서 투스타 장군이 되신 이상정 선생님의 집입니다. 지금 막걸리집을 하고 있는 이곳도 아직도 잘 남아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상정 장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상화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상정 장군도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그때 사회장으로 치러졌을 때 3,000명의 대구 시민들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 바로 계셨던 곳입니다. 이분의 부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병사, 바로 공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권기옥 여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정 장군의 집을 살짝 지나면 옆에는 저희들이 뽕나무 골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뽕나무 골목은 두렁두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대 풍수 지략가가 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바로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 옆에 계셨던 도선 비기를 쓰셨던 도선 국사가 계셔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 옆에 계셨던 무학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두사충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에 원범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쟁이 다 평정이 되었는데 대구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기화를 하고. 선조께서 이런 훌륭한 명장님께서 조선에 기화를 한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땅을 하사를 했구만 이러니까 저는 대구 가서 살겠습니다. 자, 그분이 400년 전에도 대구에 이런 명당 자리를 알아보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두 아들 일건이하고 산이하고 뭘 해서 먹고 살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시대 때 의복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가 쭉 뽕나무를 심어요. 누에고치 심으면서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계산성당의 동쪽문이죠. 바로 이 동쪽문에 이런 회색빛의 콘크리트 담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들이 기와도 입히고 옛 모습이 나도록 뽕나무도 그려뒀죠. 요것도 그려두고 두사충 장군의 모습도 그려두고, 또 이분이 경상 감령에 사셨을 때 하루에 1000냥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상평 통보하고 호대당백도 만들어 뒀습니다. 우리 괜히 이렇게 돈이 있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진을 많이 찍고 가는 뽕나무 골목이 있습니다. 뽕나무 골목이에요. 뽕나무 골목. 자, 뽕나무 골목 옆에 영남대로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관람객들 오시면 발가락에 힘을 주고 10번씩 제자리에서 뛰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갑자기 왜 투어하다가 뛰냐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영남대로입니다. 한양 가는 길이에요.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러 저희들이 한양으로 갑니다. 부산의 동래읍성에서 경복궁까지 380km를 걸어서 갔던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좋은 길로 가야 되겠죠. 바로 이 길이 합격의 길이자 성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해설사들은 어쨌거나 자기 지역을 열심히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중년길로 가니까 대나무가 매끌매끌하죠. 아이고 이거 시험이 쫄떡 미끄러지는 게 아니냐. 추풍년길로 가니까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청도 팔조령 지나서 문경세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한양으로 가는 이 조선시대 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길에도 회색빛의 이 콘크리트, 여기에 저희들이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약전골목, 양령시장, 임금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국책사업이 그 당시에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 10살, 11살 된 이 어린 친구들이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을 합니다. 매일 또 거기에 약초를 또 씹어 먹기도 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데를 또 그려뒀습니다. 양령시와 영남대로 바로 붙어 있고 성박골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때 과거 시험 이야기가 나왔냐면 조선시대 때 내가 입신양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과거 급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시험 칠 때 30명 뽑는 이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내가 뭔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합격의 길이다, 성진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남대로 과거길이라고도 하고 장원급제하신 분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모습도 그려뒀습니다.
영남대로가 나오죠.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부님들께서 이 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어린 애들, 10살 어린 애들은 집에서 돈 될 만한 건 전부 여기 나와서 팔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선교활동도 어떤 경제활동도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영남대로입니다. 이 소중한 공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대구의 하나의 보물입니다. 자, 그 옆에 저희들이 이것도 도시재생자금 9억을 들여서 소설 속의 이야기를 마당 깊은 집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김원일 작가가 1988년에 발표한 이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전부 이 동네예요. 특히 대구 분들이 이 소설을 읽는다면 비산동도 나오고 경북대병원도 나오고 굉장히 또 정겹게 다가옵니다. 이 소설이 88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게 번역이 되어서 일본어로, 영어로, 불어로, 러시아어, 독일어 계속 번역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원일 작가는 아버지는 월북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 사남매를 가난한 집에서 기생들의 옷을 삭바느질하면서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6.25 이후에 1960년대 초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잘 사는 240불,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나 잘 사는 800불이었다고 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1954년이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로 아직도 이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마당 깊은 집 소설 속의 내용과 작가의 방이라고 해서 기증받은 물품들을 전부 다 전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동산동과 양령시는 뭔가 큼직큼직한 것도 많지만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도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계속 새 방을 살다가 마지막에 집을 샀던 곳이 장관동에 있어요. 여기도 저희들이 이렇게 옛 모습이 나도록 기와를 살짝 얹어서 바꿔뒀습니다. 나무도 심어두고 조명도 좀 더 아름답게, 편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에 대구의 저력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1914년 건물 교남 YMCA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사실 이것도 구청에서 구입을 하기 전에 이 땅을 딱 대지가 190평이에요. 이 땅을 산 이 사람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답니다. 8개월간의 어떤 그걸 거쳐서 좀 장시간이었죠. 이 집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이 공간은 1914년 교남 YMCA 자리입니다. 높고 험준한 이 땅, 우리는 교남이라고 우리 동네를 이야기를 하죠. YMCA 자리가 불원 선교사께서 그해 7월에 미국에서 1,700불을 모금을 해갖고 와서 12월 말에 완공을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영어로 중국어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신간에 대구 지부가 있었고 이상화 선생님 거기에 총무를 맡고 있었고 이분들이 만세운동을 논의했던 자리가 바로 이 YMCA 자리예요. 이런 소중한 공간이 없어진다면 대구의 보물이 또 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교남 YMCA라고 해뒀고 옆에는 찻집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이게 여러분들 내년이면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YMCA 자라는 1960년대죠. 60년대. 자, 2층에는 1층과 2층, 찻집입니다. 다양이라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앞에 YMCA 건물이 1914년 건물이라면 이 제일교회는 1933년 건물입니다. 100년 건물이 100주년 기념이 새로 지었고 이 건물은 예배를 보지 않아요. 역사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형문화재 30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담쟁이가 이렇게 있었고 보시다시피 전부 다 담장이 있습니다. 이 담장을 전부 다 허물고 담쟁이를 없애고 지금은 이렇게 역사관으로 저희 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쟁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의논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담쟁이가 건축물을 훼손시킨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이것도 한 과정으로 담쟁이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허물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종로 쪽으로 갑니다. 종로도 사실은 종로가 있던 곳이어서 늘 밝고 환해야 되는 여기도 조금 침침하고 이 자리가 왜냐하면 금고라든지 여기도 가구 골목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은행에 금고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쇠퇴하기 시작을 했던 곳이 종로예요. 종로에서는 우리가 돈 자랑, 감투 자랑 하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근데 이 종로가 계속 쇠퇴를 해갑니다. 쇠퇴를 해가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 종로가 예전에 저희들이 해설할 때는 동성로는 21세기인데 종로는 20세기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가면 밤에는 저희들이 손님들이 오신다고 청사초롱을 만들어 두고 옆에 이팝나무를 쭉 심어 두고 지금은 대구에 또 그 유명한 수제맥주 있죠. 수제맥주집부터 시작해서 이자카야라든지 젊음의 거리 동성로가 확장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으로 야간 투어 가면 조금 좀 뭐 그런 무서워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찬란합니다. 대구 업성이 무너지기 전에 종로가 있던 자리예요. 새벽 5시에는 33번 종을 치고 밤 10시에는 28번 종을 칩니다. 성문이 닫히고 성문이 열리는 종로가 있던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가진 자들이 이 길을 지나갈 때 일반 백성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수그리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게 싫어서 자연적 형성된 게 피막골입니다. 말을 피해서 간다는 피막골.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피막골은 지금 다 없어졌죠. 근데 대구의 피막골에 해당되는 진골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도 김은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 장면을 하나 그려둔 게 여기도 마당 깊은 집의 종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려줬죠. 네. 우리 시민들이 투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가기도 하고 또는 앉아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 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실은 이렇게 공무원분들이나 벤치마킹을 오시면 참 대구 공무원들이 일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 민, 관 전부 힘을 합쳐서 전문가 그룹까지 잘 만들어 놓은 도시재생의 한 장면입니다. 자, 종로가 있다면 빼놓을 수 없는 데가 바로 진골목입니다. 종로 입구에서 시작해서 경상감령의 관찰사가 계신 곳까지 이 좁은 골목을 우리는 경상도 말로 질다, 질퍽질퍽하다. 그래서 진골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곳에도 1907년 2월 21일 나라빛 갑기운동
신체 보상 운동을 했을 때 진골목의 이 부녀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벽화도 그렇게 그려뒀어요. 그리고 여기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자금을 받아서 피노키오 상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2층 양옥집이 있습니다. 바로 정수학가죠. 이 양옥집을 보면 바깥쪽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붉은 벽돌이 되어 있어요. 1937년 서씨, 달성 서씨 집안에 서병기, 서병직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이 경상도 말로 야물게 단단하게 지어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 좀 옛날에 부잣집에 가면 이런 형식이었다고 그래요. 안에 벽돌이 있고 또 바깥에 세멘트가 있고.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서양화를 하셨던 분들이 지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뜨리에가 있다고 해요. 서양식의 아뜨리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국식의 온돌방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원형창도 있고, 그래서 일본식, 중국식, 뭐 미국식 다양한 양식을 볼 수 있는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피노키오가 앉아있는 이 집은 1919년 집입니다. 서병국이라는 사람의 1000평짜리 집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집을 매입을 해서 화교 학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대문이 정말 나무 대문에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얹어놨는데 참 단단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목 안으로 1명, 2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그때의 추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로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골목 코스입니다. 진골목이죠. 여기에도 도시재생의 결과로 석재 서병호 선생님이 태어나셨던 이곳에 에비뉴 8번가라고 만들어져 있죠. 이것도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그리고 이 골목에 지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당의 글씨체가 전부 다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이것도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예가들한테 협조를 받은 겁니다. 도네이션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식당의 주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씨체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밤에는 불이 은은하게 또 조명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걷거나 우리가 투어를 하다 보면 참 정겹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 하시는 질문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골목 안에 살았어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 그분들은 대로변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이 대로변에 있으면 그쪽을 매입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시고 안쪽에서 사셨다고 해요. 1919년 집부터 20년대, 30년대까지 그 흔적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전부 우리에겐 보물로 다가옵니다. 제가 2013년에 서울까지 가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도시재생의 그 목적에서도 나왔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우리의 어린애들은 꿈을 펼쳐가면서 보다 나은 성장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때마침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걷기가 어쩐지 트렌드가 된 것 같았어요. 뚜벅뚜벅 이분들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관광의 별이 되었어요. 별이 되고 나니까 전국으로 이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나오죠.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날 대구가 1000만 관광객이 오는데
그 처음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는 근대로의 여행, 골목 투어, 뭐 골목 문화 이런 걸 전부 다 특허청에 등록까지 해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뭐 골목 문화 뭐 이렇게 골목 투어, 근대로의 여행 이런 브랜드라든지 용어를 쓰지를 않죠. 그리고 이 근대 골목이 관광 백선에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계속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공간에서 하지 못할 게 없어요. 공연을 하고 싶으면 공연, 축제, 어떤 이벤트 모든 게 다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냥 저희들이 투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골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동성로의 옛 모습을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게 가판대는 100개나 넘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또 한전 이거 배전판이죠. 이것도 엄청 크잖아요, 사이즈가. 우리가 다니기에 너무나 불편했었어요. 그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갈등을 해소하고 나니까 이런 공간이 탄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첫째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불편해서는 안 되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전한 이 장소가 있어야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근대골목 밤마실입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낮에만 보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보니까 밤에도 우리가 조명을 잘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걸 와보지 않으니까 모르고 밤에 또 사진을 찍으니까 낮에 찍은 것보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와보지 않고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좋은 계절에 4월부터 12월까지 근대골목 밤마실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특별히 하나 뭐가 있느냐면 이상화 서상돈 선생님 그 고택마당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를 부르고 뭐 장구도 치고 아코디언도 연주를 하고 또 내가 장구를 배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간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계속 이런 드라마 촬영지로 요청도 옵니다. 사실은 이 대구에서 200편 이상의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놀랍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거기서 찍으니까 뭔가 좀 배경이 되더라는 거. 이런 곳이 바로 우리 근대 골목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일찍 끝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보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보물은 찾아내야 되죠. 구설도 꿰어야 서말이 되듯이. 보물이 가득한데 사실은 이걸 보존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동산동과 양령시 참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갈등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당장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를 않는데 이걸 지금 왜 자꾸 이런 걸 하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게 훌륭한 재산이 되고 보물이 된다는 걸,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계속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는 중구입니다. 중구는
중구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신다면 대구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해법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찾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오면 만나러 가는 거기에 길거리에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있다든지 내가 뒤에 이분들이 따라오시는데 내 앞에 어떤 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괜히 부끄럽습니다. 이 도시를 구경하러 오신 이분들에게 우리가 쓰레기밖에 보여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넓게 확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보존을 해달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을.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집값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잘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유리창을 하나 깨놨을 때 또는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놨을 때 이게 전체가 돼버리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환경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쓰레기가 길거리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 여러분들이 중구를 알면 그 도시의 절반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행정의 중심이 중구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역사의 절반을 바로 이곳 대구도 중구에서 역사의 절반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란 게 알고 보면 지나간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수백 번에 9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했겠습니까? 역사가 돌고 도는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소중한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지닌 이 귀한 보물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왕의 작업을 하는 것 같이 민가, 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후손들에게 또 다른 보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오로지 성실한 사람만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또 2만 불 시대가 되니까 기술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이게 문화를 좀 아는 사람들 똑같이 영화를 봤는데 어떤 내 친구는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만 불 시대가 되니까 문화와 품격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좋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인문학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우리도 3만 불 시대에 살면서 육체적인 어떤 만족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만족을 같이 갖다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전거를 많이 타거나 또는 등산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육체적인 만족만을 원했다면 지금은 여가 시간에 이 역사적인 공간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정신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만족 걷고 나니까 몸도 뻐근하게 좋고 뭔가 지식도 좀 얻은 것 같고 이런 장소를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공간이더라는 겁니다. 멋진 대구의 모습입니다. 이 멋진 대구의 모습이 낮에도 밤에도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경관까지 디자인까지 아주 멋지게 변화하고 있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운 날씨였는데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문예술 콜라보 강연 콘서트 제2강연 도시재생으로 만나는 문화마을 김정자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님 2시간 동안 좋은 강연 해주셨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중구 동산동, 계산동, 양령시 종로, 진골목까지 이렇게 골목을 누비시며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경관과 디자인이 겸비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콘서트 감사 인사 드리고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 제3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유정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이유정 교수님의 근대화 한옥이라는 주제로 또 3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